예, 안녕하세요. 예,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영근입니다. 여러분하고 한 1시간쯤 같이 얘기할 텐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말씀 한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육 그러면 주로 딱딱하다는 고정관념들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받는 거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딱딱하다는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 시간부로 확실하게 깨주시고요, 부탁드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강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단한 목사님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그냥 집사입니다. 그것도 연말이면은 설이 맞는 설이 집사입니다. 그러나 설이 집사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넘었거든요. 예. 편안하게 강의를 즐기시는 분들의 특징은 반응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혹시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예, 그냥 웃으세요. 강의를 듣는데 혹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 어떡할까요? 질문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또 답변도 드리고요. 예. 혹시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의 듣는데 영 마음에 안 든다, 어떡할까요? 나가요? 나가지 마시고요, 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쭐 겁니다.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도 한 수 배워야죠. 강의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들, 소위 말해서 점잖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점잖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점잖다,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점잖다, 젊지 않다는 거예요. 젊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점잖 빼는 것도 영 볼상사납습니다. 생생한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2번째 당부드릴 얘기는 교육, 그럼 항상 강사 교육생 이분법적인 고정관념, 이것도 이 시간부로 확실하게 깨주시고요, 부탁드리는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고 여러분 가만 계시면 여러분은 졸리시고 저는 힘들고요. 그렇죠?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근데 강사가 질문했는데 첫 번째 분서부터 정확한 정답을 탁탁 맞췄다. 분위기 어때요? 아직 어려서 모르지요. 학교에서는 맨날 정답 하나 찾기 훈련 받지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정답이 하나인 일은 거의 없어요. 정답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혹시 엉뚱한 답으로 분위기를 띄우시는 분 대환영입니다. 이 강의 마지막쯤에 간단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시작하는데 꼬마가 부탁하네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세요. 이거 보시면 전국적으로 얼굴이 펴지셔야 되는데 영 아닌 분들이 계세요. 꼬마 따라서 보름동 한번 해보세요. 눈도 한번 깜빡거리시고요. 예, 한결 좋죠? 좋습니다.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정권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이 사고가 벌어질 당시에 문화부 장관은 유명한 영화 감독 출신이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창동 장관이라고. 그 양반이 이 사고 난 지 며칠 뒤에 인터넷에 문화부 장관 취임사를 발표합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가 나던 대구 지하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한 사내는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들고 소통 대신 파괴를 선택합니다. 뭔가 세상에 불만이 많은 영감님이에요. 자기가 타고 왔던 지하철에다가 지금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게 대구 중앙로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79호 전동차거든요. 그게 불이 붙었는데 그 옆에 차로로 1080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옮겨 붙어서 2대가 한꺼번에 탔습니다. 1079호, 1080호의 기관실과 조종실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고, 객차에 있던 무고한 시민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구시 당국과 희생자 가족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참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이 글을 2년 뒤에 다시 꺼내서 제가 고쳤었습니다. 어떻게 고쳤었는지 보시죠.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가 나던 연천 최전방 GP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부대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한 병사는 수류탄을 들고 소통 대신 파괴를 선택합니다. GP와 GOP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고 내후반에 있던 무고한 병사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군당국과 희생자 가족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시간, 공간, 인간만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토시 하나도 안 바꿨거든요. 토시 하나도 안 바꿨어요. 이런 걸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소름 끼친다고 그러죠. 소름.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이 글을 10여 년 만에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세월호입니다. 지금 목포 신항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바로 쓴다고 그러지요. 예.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 나던 세월호 침몰 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선장은 어린 항해사에게 배를 맡긴 끝에 사고가 나자 승객과의 소통 대신 도피를 선택합니다. 세월호와 재난구호 당국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고 객실에 있던 꽃다운 학생과 승객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정부 당국과 희생자 가족 사이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끔찍하죠?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왜 이런 일이? 아까 앞에서 보신 이창동 장관의 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통의 기능이 얼마나 막혀 있는가를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소통이란 그 사회의 성격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예. 근데 맨 마지막 그 사회의 성격과 질을, 그 사회를 회사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회사. 저 사회를 교회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이 불통의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를 이 꼬라지로 만든 주범이 누군지 주범을 소개합니다. 만화를 한번 보시죠. 예, 지금쯤은 웃음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설마 뜻을 모르시진 않으실 거고. 이 만화에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감님이죠. 근데 영감님은 본인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엉뚱하게 아이고 우리 할망구 이제 귓가에 잡섰나 봐, 엉뚱한 사람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요 커맹입니다. 컴맹, 문맹 아시죠? 그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바보란 뜻입니다. 차이점은요, 컴맹이나 문맹은 본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한글도 배우고 인터넷도 배우고 탈출을 시도하죠. 근데 커맹들은 아니에요. 커맹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해.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 쟤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찰하기로는 대한민국에 우선 이런 커맹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양반들이 또 큰 소리를 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을 커맹들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신경질 난다는 듯이 증거 있어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제가 좀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커맹이라는 단어 처음 들으셨죠?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커맹이 몇만 명이다 통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커맹들의 천국이라는 증거 세고 셌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증거부터 하나 들라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어딜 가든지 통하는 소통의 원칙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원칙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나라 어딜 가든지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원칙 딱 한 가지. 뭡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놈이 이겨요? 예, 다 아시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예. 대답이 금방 나오는 거 보니까 목포에서도 통하는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언제 커지는지 아세요?
예, 화날 때 대개 목소리 커집니다. 기도할 때, 와, 아이고. 제가 사실은 아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 꼬마들이 찬양할 적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고향이 보성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광주에 지금의 서현교회, 예전에는 그때는 서북교회였거든요. 거길 다녔는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기도할 때 목소리 커진다는 우리 대단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 목소리 키워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땅은, 죄 많은 이 땅은 그럴 때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화날 때 목소리 대부분이 커집니다. 그러나 화날 때 목소리 까는 놈들도 있어요. 그거 진짜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외 없이 100% 목소리 커질 때가 따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통화하다가 목소리 커질 때 언제일까요? 안 들릴 때. 안 들려! 크게 해봐! 안 들린다는 소리를 속삭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얌마, 안 들려. 크게. 그래서 안 들리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들리면 소리 지르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기 그런 분이 없길 기대합니다만, 혹시 댁에 가셔서 아니면 일하는 회사에 가서 소리 질러대신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커밍입니다. 원인은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의 불행, 회사의 불악, 그거 넘어서서요, 우리의 신앙에도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믿음은 뭘로 나요?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천둥처럼 병력같이 그렇게 소리 지르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아주 작고 가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커맹들의 천국 맞지요? 예, 심각합니다. 그 밖에도요,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세계 1위에서 3위까지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집안만 그래요? 회사에 가면 노사 간에 노상 싸우지요. 여야 간에 맨날 다투지요. 살맛 안 나는 세상. 그래서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것도 장장 12년째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뭘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출산율이 세계 최하입니다. 산재 사망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예,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소통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에서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소통,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다 일가견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소주 한 잔씩 하시면요, 몇 시간씩 강의하세요. 몇 시간씩.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180도 뒤집어 엎기 전에는 말 통하는 가정, 말 통하는 회사, 말 통하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 없어요. 예. 자, 퀴즈입니다. 불통을 병에 비유한다면 어떤 병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유행병, 전염병, 고질병. 예, 귀신심,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이 그렇게 어려운 병도 아닌데 빠져나오기는 참 힘들어요. 빠져나오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할 얘기의 제목은요,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쇼생크 탈출. 예, 아주 중범죄자들을 가둬놓은, 절대로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그 감옥에서 몰래 빠져나왔을 때 그 기쁨의 자유로움. 그래서 제목이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고질병에서 빠져나오셔야 돼. 빠져나오셔야 돼.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답답한 불통지옥이 됐을까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말재주가 없어서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말 굉장히 잘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이 메말라서 그럴까요? 이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정이 말. 저도 이쪽 부분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진짜 원인이 뭔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잘 모르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예 모르면 가르쳐주면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 조금 아는데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어떤 식이냐?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귀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부채야, 부채. 다른 사람들이 에이, 코끼리가 부채라니 말이 안 돼 했을 적에도 내가 만져봤다니까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부채야? 틀림없어.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고집스럽다고 그러죠. 예, 고집 뒤에다가 두 글자짜리 하나를 넣으면 고집 뭡니까? 예, 고집불통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느냐? 고집스러운데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무지입니다. 소통을 잘 몰라요. 그런데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막지라고 그럽니다. 합쳐놓으면 무지막지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무지막지하지요. 예. 이 친구들도 제대로 소통에 관해서 배워본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어디서 배웠냐? 밥상머리에서 배웠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저도 보성에서 무릎 꿇고 중저부까지 계신 집에서 자랐거든요. 거기서 밥상머리에서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밥 같이 먹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해요. 무지막지해요. 다시 한번 퀴즈. 뭐 해야 커밍아웃 한다? 소통해요. 예. 이건 어려운 퀴즈입니다. 답은요, 커밍아웃 해야 커밍아웃. 첫 번째, 이 커밍아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커밍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커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크리스찬.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바로 커밍아웃인데요. 이 책은 소통에 관한 폭넓은 교양 도서가 아닙니다. 저는 15년 전에 폭넓은 교양 도서를 썼고, 그것은 국가에서 추천하는 아주 우수 도서였습니다.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속 깊은 이론서이자 실용서입니다. 왜 이론서를 쓸 수밖에 없느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코끼리는 네가 귀만 만져봤으니까 부채라고 그러지만은 꼭 그건 아니야. 지금 소통의 전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커밍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실용서를 쓴 이유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실용서입니다. 실용서입니다. 네. 그래서 15년 전에 썼던 책보다 훨씬 공을 들였고, 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쓴 책이거든요. 15년 전보다. 15년 전에는 엄청 팔렸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속 깊은 이런 책은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소통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커맹들이 지금 7가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7가지.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스킬인 줄 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안다. 혼자만 말 못하고 억울하게 사는 줄 안다. 이해는 곧 동인 줄로 안다. 설명만 잘하면 알아들을 줄로 안다. 칭찬은 무조건 좋은 줄로 안다. 소통만 잘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질 줄로 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에 관해서 아주 보편적인 착각들이에요.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몇 개나 해당되면 커밍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겠죠. 제 대답은 아주 인색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커밍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7가지가요 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1번, 3번은 현저하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지만요, 다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뿌리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뿌리가 뭔지. 대학 입시 앞에서는 친구고 우정이고 없어요. 피해당한 자기 친구를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이런 더러운 세상. 우리는 지금 7가지 착각의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뿌리를 찾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대학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옆에 자기 친구의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 7가지 착각의 진짜 그 뿌리를 찾고 있는데, 뿌리는 어디였어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어요? 이 친구들의 가슴속을 꽉 채운 건 뭐냐? 나, 성공, 그리고 빨리빨리. 대한민국을 불통지옥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가슴속에 나, 성공, 빨리빨리 그것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옆에 내 친구의 울음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찾아낸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방식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1번 8가지를 다 할 시간은 전혀 없고요. 1번도 아주 줄여가지고 1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스킬인 줄 안다는 겁니다. 스킬이 아닌 건 아닙니다. 스킬인 면도 있어요. 근데 스킬이 전체가 절단코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자, 맨날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놈, 아빠가 걱정돼서 이 녀석을 불러다가 한마디 해야지. 이때 아빠가 준비를 해야죠. 무슨 준비를 하느냐? 먼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예. 무슨 얘기를 할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왜 이 녀석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지, why, 그 이유를 잊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를 잊어버리면, 요즘 애들이 아빠가 말한다고 고분고분 예 알았습니다, 예 마음 바꿔먹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꾸 말대꾸를 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아빠가 이 녀석이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아들을 이기려고 그래요. 아들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죠. 지금 이 녀석이 마음을 바꿔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녀석을 이기려고 그런다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요. 예. 하우는 주로 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고 애들이 말을 듣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what은 지금 머리에 관한 겁니다. 칼 같은 메시지, 설득력 있는 메시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why. 예. 이건 가슴에 관한 겁니다.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걱정이 돼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전달이 됐을 때 아들놈이 마음을 바꾸지요. 저는 스킬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 그 다음에 입으로 전하는 감성, 그 다음에 인성, 평소에 아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나라 그러면은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무슨 일인지 다 알 뿐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아빠가 좀 말이 좀 어눌하더라도, 그렇게 메시지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더라도, 아빠 말이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은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발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통 잘한다, 그럼 말재주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애들을 웅변학원에 보내요. 저는 스킬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걸 뒤집었죠. 인성 같은 거 키우는 교육은 필요 없다는 식이었죠. 벌써 한 3년 전인가요? 부산 자가치 시장입니다. 한 영감님이 자살하겠다고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은 차순경이 쫓아갑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 더 이상 살기 싫다. 이 얘기를 들은 차순경이라는 그 순경, 젊은 여경이 뒤로 다가가서 손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선 적적하실 때 딸내미가 되드릴 테니 지구대로 찾아오세요 라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10여 분 만에 마음을 바꿔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급한 전화를 받고 쫓아가는 그 차순경이라는 그 아가씨가 어떻게 말할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할 틈이 있었어요. 뒤에 가서 끌어안은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반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 갈급함,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끌어안았지요. 그것이 전달됐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수 있었죠. 예. 저는 스킬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적은데 우리는 그걸 가장 크게 여기면서 우리가 불통을 자꾸 키우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그렇다면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따뜻한 가슴부터 키우는 일을 힘쓰시겠습니까?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SBS 미래한국 리포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년의 남과 더불어 사는 능력은 36개국 중에 35등. 부모가 아이에게 남에 대한 관용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는 62개국 중에 꼴찌. 세계 최고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의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는 대학 입시 앞에서 우정도 없이 오히려 피해받은 자기 친구를 왕따시키는 그런 애들을 보면서 혀를 찼거든요. 그런 애들을 누가 만들었나요? 부모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들었어요. 예. 심각하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 말씀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내놓은 숙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생각해봐라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꼬마가 뭐라고 숙제를 했냐면은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꼬마가 내 예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잘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하시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아까부터 이 땅의 불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크리스천밖에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요. 불통은 고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병이냐? 제가 찾기로는 성인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뭐 그런 성인병 아시죠? 성인병이에요. 성인병은 예전에 먹고 살 게 없었을 적에는 그런 성인병 없었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생기거든요. 성인병을 그전에는 영어로 어덜트 디지스라고 불렀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성인이 돼야 걸린다. 그런데 요즘은 어덜트 디지스라고 안 해요. 왜요? 요즘 어린 친구들도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프 스타일 릴레이티드 디지스.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젊은 친구들도 나이 먹기 전에 성인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라이프 스타일 관련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통이 꼭 이런 병이라는 거지. 이런 병.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벗어나는 길. 이 젊은 분들 졸릴까봐 제가 음악을 많이 넣어놨어요. 불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라이프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라이프 포지션. 라이프 포지션을 우리말로 삶의 자세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윈윈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게 4가지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이건 큰 이론인데 짤막하게 핵심만 전달할게요. 첫 번째는 루스 앤 윈입니다. 앞에 거는 나, 뒤에 거는 너예요. 나는 패자, 너는 승자. 다른 심리학 책에서는 I'm not okay, you're okay 라고도 써요. 나는 문제가 많고 너는 잘 나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당시에 모든 인류의 삶의 자세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 루스 앤 윈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깐난쟁이 약자로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누군가 찾아와서 그 녀석 잘생겼다 하고 얼르는 그 양반들은 다 여러분보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나서 적응에 성공한 강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양반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졌다고 울고. 운다는 건 패자의 상징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당시는 다 루스 앤 윈입니다. 다 루스 앤 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인생의 행동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생 루스 앤 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다른 놈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꼴하지? 이런 양반들은 소통을 하는데 말하기 듣기 아니에요. 소통하는데 뭘 잘 못할까요? 뭘 못할까요?
말을 안 합니다. 자기는 못난 놈이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도 나는 못난 놈이니까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스킬을 가르쳐줘 보니 뭐합니까? 입을 벌리질 않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사춘기 때쯤 윈앤루스로 갑니다. I'm okay, you are not okay. 난 잘하는데 네가 문제야 인마. 대단히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양반들은 말하기 듣기 가운데 뭘 잘 안 할까요? 듣지를 않아요. 자기 얘기는 잘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것도 의견이라고 내냐 이 자식아. 다른 사람은 다 못났다는 거예요. 대단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어지간한 수준까지는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하고 봐줄 수 있는데 도를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한 군데 모아다가 보호를 합니다. 어딜까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왜 여기 오셨나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그놈 때문에. 이 사회가 나를, 자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땅이 잘못됐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한때나마 루스의 함정에 빠집니다. 둘 다 패자입니다. 둘 다 패자. 이런 사람은 비교적 식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기 중간중간에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나 잘한 거 없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네가 잘한 건 뭐냐? 물귀신작전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양반들은 말하기 듣기 가운데 뭘 잘 못할까요? 뭘 못해요? 얘기하세요. 둘 다. 나 잘난 거 없으니까 할 말 없어. 내가 들을 말은 뭐야? 다 나처럼 못난 놈들이에요. 내가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양반들, 이런 삶의 자세가 심화된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는 주로 요즘은 마포대교, 부산 쪽에서는 태종대, 목포에서는 주로 어디로 가요? 갓바위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는 사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루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win and win. I'm okay, you are okay too. 나도 너도 귀한 사람이야. 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 자기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도 얘기하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자기 얘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바로 이 불통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의 라이프 포지션을 바꾸라. 포지션. 근데 잘 보세요. 루스 앤 윈과 윈 앤 루스는 겉모습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쪽은 말도 못하고 노상 깨지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윈 앤 루스의 사람은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자식아? 그런데요, 이렇게 깨지던 사람이 출세하면 소리 지릅니다. 출세하면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자기보다 센 사람 만나면 딱 꼬리 내립니다. 왠지 아세요? 이 양반 속에 있는 열등감, 이 양반 속에 있는 우월감, 두 가지는 정비례합니다. 저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일수록 혹시 요즘 젊은 놈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하는 열등감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개가 지르냐? 겁먹은 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고 사는 사람은요, 지금은 내가 너한테 밟히고 산다마는 두고 봐라. 언젠가 한번 확실하게 한번 밟아주지. 지금 속에 강한 우월감의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겉은 정반대인데 속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루스 앤 루스하고 윈 앤 윈의 사람은요, 겉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루스 앤 루스 사람의 평소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평소 모습이 대강 이런 모습이에요. 아유, 뭐 일은 뭐고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인마 대충 막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인마. 윈 앤 윈은 나도 너도 귀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 다 행복해 보이세요? 이 양반 속에는 강한 좌절감이 있어요. 이 양반 속에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비극은 뭐냐? 지금 우월감과 자신감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우월감과 자신감 구별을 못해요. 자신감이 뭔지에 관해서도 얘기하려고 꽤 깁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자신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왕창 구겨져버린 이 100불짜리는 100불입니까 아닙니까? 구겨져도 100불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건 네가 나를 우습게 봐도 나는 나야. 자신감이라는 건요, 스스로 매기는 점수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점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매겨주는 점수가 있고요, 스스로 매기는 점수가 있어요. 저는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면 곤란해요. 치우치면 곤란해요. 지금 우리가 윈 앤 윈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추셔야 되는데 크리스천은 이 자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 삶을 당한다 해도 성경에서 우리의
우리의 정체감을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본다 해도 웃기지 말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바로 이 자신감을 가진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 땅에서 윈앤윈을 실행하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 꼬마가 쓴 글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써있나? 동기,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글을 썼다면 칭찬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워요?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 아들 칭찬받겠죠. 돌아서는 순간 나는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였고, 더 중요하게 누굴 속였어요? 자신을 속였어.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난 못해요. 본인에게 먼저 떳떳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쪽팔리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쪽팔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에게 쪽팔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기 위해서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그런 걸 꺾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다른 사람이 매겨주는 점수는 성공의 지표입니다. 자기 스스로 매기는 점수, 자신감은요, 행복의 지표예요.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스스로 매기는 점수가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맨 밑에 의존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승리 1, 2, 3, 독립성, 공동의 승리 4, 5, 6, 상호 의존성, 그 다음에 7번째 습관, 심신을 단련하라. 이 도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젊은 양반들은 잘 모르실 거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작은 의존성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나. 앞에서 간단히 살펴봤던 삶의 자세 4가지 가운데 뭡니까? 4가지 가운데 뭐예요? lose and win. 나는 약자, 다른 사람은 강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 목표는 뭐냐? 독립성이었어. 홀로 독자 설립자. 삶의 자세로 바꾸면 win and lose예요. win and lose가 전혀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닥에서부터 중간까지는 win and lose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여기까지 왔으면 중간까지 왔다. 이제 말을 바꿔 타라. 지금까지는 개인의 승리를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말을 뭘로 바꿔 타느냐? 공동의 승리로 바꿔 타라. 그때야 비로소 상호 의존성, win and win까지 갈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꼭 그랬어요. 다른 나라한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약소국가였고, 그때 우리 목표는 홀로서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홀로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개인의 승리에서 공동의 승리로 말을 바꿔 타지 못해요. 선진국 그 문턱에서 벌써 10몇 년째 허덕거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적이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요, 이 아래쪽은 뭘 따지느냐? 항상 나냐 너냐를 따집니다.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항상 이걸 따집니다. 또 뭘 따지냐면 일이냐 사람이냐를 따집니다. 일 좀 빡세게 하면 인간관계는 까칠해지고, 사람 먼저 챙기면 일은 느슨해지고, 이게 이 아래쪽 얘기입니다. 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너가 둘 다 플러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보세요. 둘을 접근시키십시오. 그러면 상반부의 인간관계의 공식은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곱하기의 관계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너를 무시했어. 너를 제로로 만들면 곱한 결과는 뭡니까? 제로예요. 내가 살겠다고 너를 해코지해서 마이너스로 만들었어요.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예요. 일과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는 곱하기의 관계입니다. 요즘에서야 비로소 대한민국도 이제는 일만이 아니다, 일과 삶 두 가지를 지금 균형을 맞춰야 된다. 벨라벨 뭐 그런 얘기 나오지요. 이때 무슨 얘기냐? 이 아래쪽은 지금까지 우리는 5알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나냐 너냐, 일이냐 사람이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무슨 세상을 살아야 되냐면 곱하기입니다. 엔드입니다.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 결혼하기 전에 두 남녀가 사귈 적에는요, 나냐 너냐 오할의 세상이에요. 그걸 전문 용어로 밀당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밀당. 밀당. 근데 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곱하기 관계예요. 곱하기 관계. 자,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에서 완승을 거두고 나면 행복하시던가요? 그 처절한 보복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나는 플러스고 우리 남편은 확실한 마이너스야. 우리 마누라 확실하게 마이너스를 만들어놨어. 그게 행복한 줄 아세요? 곱해보세요. 결국 마이너스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결혼하는 친구에게, 자녀에게 처음에 잡아라, 평생 고생한다, 아직도 5할의 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엔드입니다. 곱하기 관계라고. 그걸 똑바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혼율이 이렇게 높죠. 이혼율이.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많이들 보셨죠. 저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덕수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독일의 탄광에 가서 일하고 전쟁 중인 베트남까지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굴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예. 그래서 영화 뒤편에 보면 자기 아버지 사진 앞에서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예. 근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과 젊은 사람들과 너도 덕수처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영화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왜냐? 자, 바람찬 흥남부두에서의 그 극적인 탈출을 성공시킨 두 주인공입니다. 이 양반은 현봉학 박사, 이 양반은 에드워드 알몬드 식군단 사령관입니다. 현봉학은 세브란스 출신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에 가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국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식군단 사령관에 이제 통역관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알몬드의 고향이 또 버지니아예요. 그래서 4번씩 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중공군이 막 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싣고 가야 됩니다. 미안하다, 이건 군사작전이다, 그럴 수 없다. 4번씩 가서 울면서 매달리거든요. 울면서 어마어마한 군수 물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떠날 적에 포격해서 다 부수잖아요. 영화에서 그게 나오지요.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그래서 98,000명을 실었어요. 현봉학이 자기 가족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알몬드는 동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몬드의 직속 상관이 메가더입니다. 메가더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번도 야단쳐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국제시장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밖에. 그때는 지금 어떤 시대냐, 의존성에서 독립성까지 가는 지금 그 시대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앞에 와서 열심히 찬양했던 여러분들은 국제시장이 아니라 국제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는데, 이게 195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떠났던 머리더스 빅토리아로 타고 거기서 생명을 얻은 사람,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지막 배 머리더스 빅토리아를 타고 떠난 사람 가운데 문재인의 부모가 있었어요. 피난민이 너무 많아서 부산에서 못 내리고 거제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53년도에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의 새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예. 우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예,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것, 그런 것보다는 네가 먼저 대학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젊은 세대가, 여러분의 아들, 딸의 장래가, 요즘은 헬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버려야 할 지금 옛날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젊은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이 좁아 터져서 그런 거죠. 삶의 자세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로 넓히셔야 됩니다. 성공을 행복으로 높이고 빨리빨리를 오래오래로
느리고, 넓히고 높이고 느리고. 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뚜리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뚜리고를 불러야 대박이 터집니다. 예. 넓히지 못하면 점점 좁아집니다. 덕수는 그래도 가족이었거든요. 가족이 지역사회로 국가로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지 못하니까 좁아져서 이제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고요. 지금 높아지지 못하면 낮아집니다. 성공해서 행복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 못하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느리지 못하면 점점 더 조급해져요. 오래오래로 늘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성질 급하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마음에 또는 습관적으로 이 과속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면 대체 얼마나 빨리 갈까요? 네, 준법 운전과 반칙 운전 누가 더 빠른지 취재TV 헬기를 동원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재용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이런 고개 운전의 손익을 따져보기 위해 취재팀은 김포공항에서 잠실운동장까지 32km 구간을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차량은 2대로 이른바 준법 차량에는 파란색 스티커를, 반대로 반칙 차량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였고 운행 과정을 5개 취재팀으로 나누어 도로와 하늘에서 경찰과 함께 입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반칙 운전이 주는 신체 변화도 알아보기로 했는데 출발 전 측정에선 2사람 모두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반칙 차량은 출발부터 무리하기 시작하더니 간선도로에선 과속을 거듭합니다. 최대 140km까지 밟았습니다.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는 차선 변경이, 심지어 갓길 운행도 모자라 나중엔 무리한 끼어들기까지 시도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다양한 불법에 놀라면서도 곧 뼈있는 말을 던집니다. 멀리는 가지 못할 겁니다. 저희 도로 특성상 그 구간 병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정체가 될 겁니다. 실제로 교통량이 늘자 두 차량과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강남 시내에 들어와선 간격이 더 많이 좁혀졌는데 결과는 불과 15초 차이, 예측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속도 6번, 신호 4번 등 모두 13번이나 법규를 위반했는데 이건 벌점 295점, 범칙금은 무려 76만 원에 해당합니다. 신체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운전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난폭 운전자는 반칙을 하는 순간 혈압은 최대 185, 맥박은 118까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되고 혈압 상승을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부정맥이라든지 심혈관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질주의 아찔함과 반칙의 스릴, 반칙 운전으로 잠깐 이런 쾌감을 느낄 수야 있겠지만 정말 찰나의 도착 시간 차이와 비교해보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범칙금과 건강에 대한 부담은 너무도 커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게 꼭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모습 아닙니까? 15초. 이게 이긴 겁니까? 이게 이긴 겁니까? 이기려고 온갖 반칙을 다 했거든요. 온갖 갑질 다 하고 살았거든요. 예. 이런 땅에 과연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공식을 익히십시오. 새로운 공식. 첫 번째 공식은 이런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기려고 그러면 집니다. 부부싸움 생각하세요. 상반부 얘기거든요. 예.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기려고 그러면 집니다. 예. 고개가 끄덕거리시죠? 그러면 정말 부부가, 노사가 잘 곱해지려고 그러면, 탄탄히 하려고 그러면 뭘 했냐?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운데 크리스찬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만 걸로 뭐예요? 뭐래? 예, 나누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나누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나누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을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땅 끝까지 가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지금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 크리스천이 일을 하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운데 나누기를 하는데, 이 나누는 것, 정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정보 혼자 딱 꼬부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자꾸 나누고, 이 일에는요 조금 설친다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욕먹기 싫어서 그 움츠렸던 것이 사실은 이 땅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거든요. 조금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식은요, 윈앤윈을 수학교로 바꾸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입니다. 결과는 플러스죠. 그런데 루스 앤 루스를 수학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예, 플러스. 그런데요, 지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의 플러스하고 윈앤윈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의 플러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루스 앤 루스의 곱하기는 어떤 거냐? 쪽팔리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실수하지 않고 쪽팔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달리지 않으면 안 넘어져요. 일 안 하면 실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조직은 죽습니다. 죽어요. 지금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지금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방방 구는 거예요. 실수는 누가 하느냐?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젊은이들의 제가 가진 불만은 너무 젊잖아요. 젊은이들이 젊다가 뭐의 준말이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 그건 뭐냐? 자꾸 죄 짓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실수해야 돼요. 실수하셔야 돼요. 지금 주를 위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방방 굴어야 돼요. 방방 굴어요. 그러면서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예, 아까 앞에서 기도할 적에 큰 소리로 기도한다, 큰 소리를 낸다. 예, 그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자꾸 우리 교회가 늙어지는 이유는 자꾸 나이 든 양반들이 실수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여야 됩니다. 플러스 곱하기. 이 양반이 바로 현봉학입니다. 한 7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전 세계적인 혈액 전문 의대 의학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죠. 근데 이 양반이 평생 자기 스승으로 모신 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바로 이 양반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를 잘 모르시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인터넷에 가서 찾으세요. 대한민국의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경성의전을 나오고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데 자기 고향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런데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김일성의 주치의가 됐어요. 김일성의 주치의.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중공군이 내려올 적에 그때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좋은 자리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부산에 가서 거기서 복음병원을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왔고 그 병원이 지금의 고신대학교 병원입니다. 고신대학교 병원. 그런데 지금 현봉학이 그 북에 놓고 온 처자식을 그리워하는 자기 스승 장기려 박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현봉학은 미국 시민권가 돼서 미국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시절에 북한을 여러 차례 가서 거기서 병원을 지어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장기려를 아시지요? 그렇지, 내 주치의였지.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남쪽에서 납치해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이 가족은. 그래도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데려오라고,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현봉학이 쫓아옵니다. 선생님 드디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십시다 했을 적에 그 장기려 박사가 자기 부인 김봉숙 여사입니다. 김봉숙 여사에게 쓴 편지입니다. 뒤에 혹시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네. 여보, 몇 년 전 남북한 이산 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구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집과 평양 신양리의 옛집에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산 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생전 평화 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똑같이 나누겠다. 그때 장가용이라는 그 데려온 아들, 그 양반이 서울의대 교수를 했거든요. 그 양반이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다. 어머니가 형제들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거기를 안 가느냐? 아버지 얼굴 안 보겠다. 제가 아까 나누는데 가서 조금 좀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결국 김봉숙 여사와 장기래 박사는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빨리빨리를 오래오래로 늘리기로 했지요. 두 양반은 어때요? 김봉숙 여사하고 장기래 박사는 영원이죠. 영원이죠. 빨리빨리 대한민국의 조급증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밖에 없다고요. 불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밖에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에 들어서야 그 아들이 장가용 박사가 바로 어머니를 만납니다. 50년 만에 만난 자기 아들에게 이 김봉숙 여사께서 한 얘기는 이게 꿈이요 생시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50년 만에 만났는데 깍듯하게 자기에게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부인의 이 품격 놀랍잖아요. 제가 아까 잘 보이시냐 안 읽어드리려고 그런 건요, 제가 한번 읽다가 눈물이 나서 제대로 못 읽어서. 우리에겐 이렇게 멋진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선배가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이 생각만 있다고 그러면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 우리도 이제 오늘 강의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상생 위내니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빙고 용지 다 받으셨죠? 네. 빙고 용지. 자, 두 사람 앞에 한 장씩만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빨리 가위바위보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십시오. 자, 이기신 분 손 드세요. 이기신 분 손 드세요. 예, 이기신 분은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하시고, 자, 지신 분, 이번엔 지신 분은 X표. 자, 게임을 하는데 제가 5분을 드릴게요. 제가 시작 그러면요, 자, 이긴 사람은 무조건 동그라미, 진 사람은 X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매번 다시 가위바위보 하지 마세요. 지금 손 드신 분 가운데서 이기신 사람은 무조건 동그라미, 진 사람은 무조건 X로 표시하는 거예요. 5분 뒤에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자, 4개가 연결이 되면 1점, 5개가 연결이 되면 2점, 6개 3점, 7개 4점, 8개 5점입니다. 이게 가로, 세로, 대각선이다 8칸입니다. 오목도 보셨죠? 오목하고 비슷한데 4개에서부터 점수예요. 4개에서부터 점수가 돼서 길면 길수록 점수가 많아요. 자, 그런데 5분 뒤에 점수 계산을 해서 O하고 X하고 누가 이겼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건 윈 앤 루스니까. 저는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5점수 더하기 X점수, 두 사람의 점수의 합이 높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룰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모였는데 이쪽 팀은 무조건 A팀, 여기는 B팀, C, D, E, F, 위에는 전부 한 통 G팀. 그래서 각 팀의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 팀을 우승팀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준비하시고 시작. 5분 드립니다. 5분 드립니다. 빨리 OX 표시하세요. 5분 드릴게요. 두 사람이 빙고판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빙고판 하나예요. 빙고판이 없어요? 남은 거죠? 빙고판 하나만. 두 사람이 하나만 되거든요. 여기 있어요. 빙고판 여기 있어요. 자,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OX 번갈아 가면서 빨리 하세요. 세모는 없어요. 세모는 없어요. 빨리 해보세요. 다 했어요? 네. 힌트는 나누기지. 나누기. 자,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안 받으셨어요? 아, 펜이 없으시군요. 자,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장로님 아직 안 하셨어요? 빨리 하십시오. 장로님들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2점. 4점. 4점입니다. 아, 8개 7개 5점. 4점이요? 어이구, 거의 이걸 동그라미로 바꾸시지. 아 이게 순서대로 겹쳐서 하니. 자, 1분 30초 드릴게요. 빨리 서두르세요. 매번 다시 가위바위보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이거 이리 주십시오.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30초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10초) 5점. 5점. 자, 끝내겠습니다. 지금 빙고판 번쩍 들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안 보여주는 팀은 반칙입니다. 번쩍 들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어디 여러분의 빙고판을 보겠습니다. 어디 그거 봅시다. 그거 이리 주세요. 예, 보겠습니다. 빙고판을 보여주세요. 예. 그것도 주시고. 아이, 그것도 주시고. 예, 이쯤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자, 최고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이런 식이죠. 제가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O하고 X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이것도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못 만든 팀은 왜 못 만드느냐? 한 사람이 O를 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앞길을 막아요. 어딜 가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은 교육은 전부 다 윈앤루스 교육이에요. 다른 애를 눌러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의 점수를 합하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만점을 만들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군요. 예. 제가 제일 먼저 만점을 찾은 것이 저 뒤에 계신 또 집사님 부부세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승부를 어떻게 내기로 했어요? A팀, B팀, C팀. 집사님 그쪽에 네 분이 부부 두 쌍이 만점을 맞았는데 앞에 헤매고 있는 분들 많은데 왜 안 가르쳐줘요? 한 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남아서 점수 계산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팀이 없어.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어.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기껏했자 내 가족을 위해서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하나님한테 칭찬받기 어려워요. 칭찬받기 어려워. 우리의 가슴을 늘려야 돼요. 제가 진짜 보고 싶은 모습은 어떤 거냐? 단 한 분만이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한 팀이래. 우리가 한 팀이래. 어떻게 하면 되지? 대한민국에 머리 좋은 사람은 많아요. 반반씩 나누면 만점 아니야. 그러면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전원이 한꺼번에 만점이 되거든요. 바닥에서부터 중간까지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빛을 봅니다. 그런데 윈앤루스 중간에서부터 진짜 꼭대기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소통의 장을 주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팀이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아까 그랬죠. 나누는 일에 관해서는 조금 설친다는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자랑스럽게 손 드신 만점 맞으신 분들, 머리 잘 돌아가서 만점은 맞았는데 옆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에게 같은 교회 다니는 교우들에게 안 가르쳐 줬어요. 칭찬받아야 됩니까? 욕먹어야 합니까? 여기 제가 가져온 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집에 가셔서 표구해 놓고 매번 회개하는 심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까지요 항상 무슨 모토로 살았느냐? 너보다 나은 나, 너보다 나은 나.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만 가지고선 더 이상 꼭대기로 갈 수 없어요. 이제 뭘로 바꿔야 되느냐? 어제보다 나은 나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로 바꾸세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너보다 나은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치열한 경쟁심을 갖습니다. 근데 어제보다 나은 나를 못 보러 사는 사람은요, 경쟁력을 가져요. 경쟁력을 가져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복된 삶의 셈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